세 번째입니다. 정석충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인정충이라고도 말을 하고 네네. 제가 우기고 있어요. 네네. 정석충인데 정석충도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다! 네. 뭐냐면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살았는데 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정석적인 방법 아까 뭐 배치충도 마찬가지지만 계단을 통해서 가듯이 네네. 내가 고등학교고 대학교 가서 대학교에서 나는 경영학과를 했으니까 경영지원에 갈 거야. 그렇지. 네. 또는 나는 신문방송학과를 했으니까 난 마케팅에 갈 거야. 그러니까 자신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숨겨진 니즈는 사실은 인정이라는 욕구가 있어요. 항상 내 전공이 경영인데 난 경영 인정받아야 난 경영 잘해. 나는 신문방송학과니까 난 마케팅 잘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분야만 파는 거죠. 네네. 그 한 길로만 간다라는 건데 이런 분들이랑 말씀해보면은 조금 전문 지식이 좀 과하게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말 걸면은 이거 말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게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약간 회사에서 쓰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경영학과에서 뭐 포피론을 배우고 뭐 3C를 배우고 이걸 어디다 쓸 거야? 그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배운 이론을 현장에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니즈가 있으세요. 내가 공부를 허투루 한 게 아니다. 난 그런 것도 공부를 있어요. 인정받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 회사에서는 그 이론이 완전히 적용되어 있지 않다. 네, 그쵸. 네, 그 이론대로 딱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이 회사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를 좀 물러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입사하시면은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잘 되면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진짜 회사의 인재가 될 수 있고 잘 안 되면 교수가 되세요. 보통 나와서 다시 공부하러 가시더라고요. 대학원 다시 가고 많이 가세요. 이런 경우들이 많죠. 보통 회사에서 1, 2년 하시고 이렇게 좀 문화 충격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갑자기 난 공부를 할 거야. 대학원 가셔가지고 내가 있던 기업이 나를 버린 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니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했다고 꼭 그 직무에만 쓸 필요가 있나. 그쵸. 요즘같이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저기 다 써도 모자란데 또 꼭 그 직무에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저는 이 직무를 좀 이해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사실은 이 성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은 물론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공부한 게 아깝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고요. 근데 더 잘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사실 20살 때 뭐 학과를 정할 때 내가 뭐 많이 알아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마케팅적으로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뭐 사실 영업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길은 보지도 않고 인턴도 하지도 않아. 네, 맞아. 그냥 그 전공에다 그냥 목숨 거는 거야.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게 조금 외골수 성향이 좀 강해서 맞아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사팀 지원 많이 하시고 마케팅 지원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이런 마케팅 무슨 소모임? 마케팅 소모임 아니면 마케팅 학회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 답이 없는 문제. 와 정말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정석충이신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집안이 여유로운 편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뭔가 하나를 하고자 하면은 서포팅을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뭐 내가 지금도 내가 장수생이지만 또는 뭐 이런 취업 준비를 뭐 오래 하고 있고 뭐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안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추가적으로 집안에서 부모님 말을 잘 들었을 경우도 좀 많아요. 맞아요. 우리 누구 뭐 TV 뭐 이런 거 좋아하네. 우리 누구는 뭐 신문방송학과 잘 어울리겠다. 그렇게 쓰셔서 가셔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이러신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단 뭐 영업부터 시작해서 사장 자리까지 하고 그쵸. 이렇게 자포스팅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이런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배우고 나서 어떠한 다른 직무로 갔을 때 더 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근데 사실 너무 안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저희 분들 좀 답답하게 생각해서 장점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은 딱 그거죠. 결국은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있듯이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맞아요. 이분들이 특징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맞아.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착실하게 시키는 거 잘 따라하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 많아요. 진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갔을 때
최고의 효용을 가지는 가치는 맞아요. 내가 보기에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 네. 회사에서 그 약간 이러닝 들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보통 회사원들 그냥 다 넘기는데 그렇죠. 내가 보기에 이런 스타일은 다 듣죠. 듣는다. 네, 다 듣고 네. 문제점 지적하시고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이다. 네, 라는 이런 게 또 분들. 장점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분들이 사실 그런 열정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죠. 나중에 막 석박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학문과 이론과 실제를 엮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봐요. 학회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알았어요. 경우는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이렇게 좀 길게 쓰시죠. 네, 본인들이 살아온 환경부터 해가지고 좀 길게 쓰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너의 이 전공에 관심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아는 그런 학문적인 얘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내가 교육학과를 네. 전공했는데 네. 뭐 KPI가 어쩌고 네. HID가 어쩌고 평가 요소를 관심을 네. 바탕으로 내가 배웠던 거를 이 회사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렇죠. 라고 이제 지원 동기를 많이 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학문적 용어와 실제에서 필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굳이 그런 학문적인 용어를 우기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조금 유도리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필드 용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뭐 이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것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회사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 그 학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네.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도 안 되는 이유가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론들을 적용 그렇죠.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회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면서 그 네. 학문뿐만 아니라 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론이 적용이 안 됐던 이유도 네. 납득을 하고 그 이유까지 찾아서 써주면은 그렇죠. 더 적합한 네. 지원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무슨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몇 년에 풀리는 규제로 인해서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을 섞어주면은 회사에 대한 이런 이해도 보여줄 수 있고 본인의 역량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본인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그돈충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돈충을 한마디로 소개시켜주면 사랑?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네, 이겁니다. 얼마면 돼? 결국은 다 돈으로 다 된다라는 네네. 건데요. 오타는 이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네. 예. 비싼 돈이면 다 돼. 이거 돼. 바꿔주실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돼와 되는 하와 해로 구별하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이면은 이 세상 다 돼. 네. 오타까지 고칠 수 있는 세상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씨, 그 돈이면 뭐 사지? 그 돈이면 뭐 하지? 야, 그 돈으로 그거밖에 못해? 야, 그 돈밖에 안 주는데 거길 다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 이 연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유형이 바로 이 그돈춘 유형이고요. 네, 이분들은 사실은 연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봉 이상의 엑스트라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는 세상은 연봉뿐만이 아니라 연봉 플러스 추가되는 배경까지 해서 야, 이 회사 너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야, 이 회사 돈 많이 주고 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거 돈으로 하면 다 얼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영끌. 네, 영끌의 달인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에서 지금까지 뭐 배지충, 안정충, 네. 정석충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브랜드도 상관없고 네. 뭐 안정성도 상관없다. 그렇죠. 짧아도 상관없다. 네. 그리고 뭐 내가 뭐 직무나 이런 것도 상관없고 무조건 나는 돈으로 보상을 받겠다라는 유형이고요. 이게 수명이 짧아도 야, 여기서 번 이 돈이면은 뭐 할 수 있어. 나와서 뭐 할 수 있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야, 네네. 어차피 이거 해가지고 30대 중반에 나와서 딴 데 가면 돼. 네네. 이런 약간 좀 허황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외향적인 성격으로 이것저것 많이 다니시고 사실 이런 유형분들이 약간 좀 외향적인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모임충이 많아요. 들은 얘기도 많고 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이 단순한 원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하시고 네. 제가 아는 분도 계신데 약간 네. 세상은 자본주의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서 네. 약간 근데 이런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진 않아요. 믿진 않아요. 근데 이용 잘해요. 아니,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외향적이다 보니까 아니, 저 장점도 얘기해 주셔요. 장점이에요, 장점. 진짜. 본인의 주제 파악이 좀 빠르세요. 나는 뭘 잘한다, 못한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얘는 이걸 잘하네? 얘는 이걸 못하네? 나는 이걸 잘하는데 나는 이걸 못하네? 기브 앤 테이크. 같이 벌어보자. 그돈충 분들 만나시면은 좀 짜증도 나긴 하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같이 해야지. 우리 같이 해보자. 왜? 활용하기 위해서. 왜냐면 돈으로 주고 하는 거는 아깝잖아요. 내 친구인데 왜 돈을 주고 맡겨? 야, 우리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는 성향도 있지만 돈을 아끼려는 성향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는 것들이 최종의 목적이니까 그 사이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아끼려고 하는 측면이 많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시는 회사들 같은 거 보면은 잘 못 들어보는 회사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객들도 많이 가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원래 나쁜 일 하면 돈 많이 벌어. 인식이 안 좋은 일 하면 돈 많이 벌어.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옛날에 과거로 돌아오면은 나쁜 일 하는 직업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많은 법들이 생겨나고 그런 이미지만 나쁜 직업으로 남아있지 실제로는 나쁘지 않은 직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직업의 귀천이 없죠. 사실. 변화된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업 3대장의 이미지가 실제랑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미국인 같은 마인드가.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세상이 좀 이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다들 약간 이제 내가 뭐 회사로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차로 그렇죠. 증명을 한다거나 우리가 마음에 동창회 가면은 네. 결국은 뭐 배지 뭐 삼성 다니고 뭐 다니고 뭐 다름이 없죠. 제가 사실. 연봉 얼마고 이거 원천징수 떼울 거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딱 나중에 대리 불렀을 때 네. 주차장에서 삐빅했을 때 네. 나오는 차가 내 차다. 네. 이게 그돈충의 마인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돈충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나는 이거 하나만큼 잘해라는 게 항상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소개서 쓸 때도 조금 자기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내가 못하는 것을 너희 회사가 보완해 줄 수 있다 라는 식의 이력서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여기 예시도 보면은 좀 현실을 약간 냉정하게 보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그래서 네. 기업은 학교가 아니다. 들어가자마자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곳이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 생활의 핵심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이러한 역량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글자 수가 더 길어지면 자기가 역량을 키워온 거에 대해서 그렇죠. 열심히 얘기합니다.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이 어떠한 영업적인 스킬이고 실력이고 본인들이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많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닌가. 약간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형이 아, 뭐뭐 했는데 여기도 꼰대죠. 내가 뭐뭐 성과를 발휘했다. 빼치충과 같은 맥락을 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요. 같은 맥락인데 서로 좀 안 맞죠. 네, 서로 안 맞아요. 네, 빼치충이 보기에는 어디 그런 하위 회사를 그돈충 분들이 보기에 빼치충은 저 돈도 못 버는 새끼들. 그렇죠. 네. 약간 대척점에 네.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 생각이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은 같은데 결이 다른. 좀 더 양지와 음지라고 네. 하면 좀 그런가요? 이분들이 나쁜 일 하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러진 않죠. 네. 네, 근데 뭐 약간 성향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은 파도충입니다. 파도충 같은 경우도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상을